포기를 모르는 한 사람 때문에 속이 터질 지경이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습니다. 포기한다고 약속해요. 안녕하세요. 고민 많은 20대 청년입니다. 제겐 하나뿐인 여동생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늘 이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아이고 여자애가 키도 훤칠하고 아이고 모델하면 딱이겠네. 그렇게 제 동생은 모델이란 꿈을 갖게 됐죠. 하지만 그때부터 제 속은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빈둥빈둥 그렇게 살 거야? 아우 신경 꺼. 오빠는 신경 끄라고. 난 모델 될 거니까. 야, 너 뭘 그렇게 먹어? 모델 된다면서 그만 좀 먹어. 아우 신경 끄라고. 모델이 되겠다는 동생은 맨날 누워서 TV 보고 야식 먹고 술 먹고 이렇게 지낸 지 벌써 5년째입니다. 아이고 오래됐다. 그러던 여동생이 오빠 나 취직했어 이제 진짜 돈 열심히 모아서 학원도 다니고 꼭 모델이 될 거야. 그렇게 정신 좀 차리나 싶었는데 출근하기 싫다. 그냥 나 안 갈래. 회사 안 다닐래. 출근한 지 며칠 안 돼서 관두고 또 관두고 또 관두고 아이고. 제가 알기로는 벌써 25번도 넘게 일을 관뒀어요.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꿈만 꾸고 있는 제 동생. 제발 제 동생이 꿈 깰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여동생 때문에 고민인 우리 오빠가 사연을 보냈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런 얘기를 듣는 거 보면 키가 좀 큰가 봐요? 네, 좀 키가 몇이에요? 175, 4? 74. 네, 어우, 모델 키네. 네, 근데 좀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요즘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낸 거예요? 네,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뭔가 열심히 하시잖아요. 자기 관리도 하시고 오디션도 보고. 네, 오디션도 보고 뭐 그러시는데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력이 1도 없어요. 그냥 뭐 야식을 먹는데 살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먹어요. 그러고 술도 얘가 되게 잘 먹는 게 아이고. 앉은 자리에서 3병은 그냥 여자가 먹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인가 제가 홍성 살고 동생이 천안에 살고 있는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동생이 저를 반기는 게 아니라 소주병들이 이렇게 어이구야. 막 반겨주고 그래서 빈병파라고 되게 열심히 산다 이랬더니 되게 자랑스럽게 내가 먹은 거라고. 와. 그래 지금 따로 사네요 동생이? 왜? 네, 그 동생이 그 학교를 졸업하면서 뭐 모델 학원비를 낸다, 뭐 모델 뭐 그런 거를 꿈을 키운다면서 돈을 벌겠다고 천안에 올라가서 이제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하는데 많이 하면은 한 3개월 또는 못 하면은 한 달에서 3주 정도밖에 안 해가지고. 그럼 오빠가 보기에는 동생분이 네. 모델로서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학교에서 행사나 뭐 프로필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면은 되게 뭔가 있어 보여요. 막 모델로서의 그런 품위가 있고 제가 모델 포스가 나오는구나. 네, 그게 장윤주 같은 선생님 뭐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동생을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번 일어나 봐요. 우리도 한번 보게. 예. 모델 74에. 예. 어이구 키가 그냥. 한번 싹 돌아줘 보세요. 포즈도 한번 잡아봐 주세요 이렇게. 예, 포즈. 응. 예. 포즈. 쑥스러우니까. 쑥스러우니까. 그렇죠. 근데 키가 진짜 키가 정말 크네요. 그렇죠. 근데 오빠가 이렇게 사연 보냈는데 오빠의 고민 이해가 돼요? 네, 저 같아도 저 같은. 답답할 것 같긴 해요. 답답할 것 같은데 왜 그러고 사세요? 본인은 아주 절실한 건 아니죠. 아니요, 절 싫어해요. 절친한데 왜 5년 동안 근데 왜 열정을 안 보여줬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자신감도 없고요. 솔직히 그렇다고 얼굴이 이쁜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모델은 그렇게 이목구비가 굉장히 수려하고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체형도 그렇고 그 스타일, 그 느낌 뭐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오빠 말로는 방에서 계속 뒹굴뒹굴 한다는데 누워있는 모델을 할 생각인 거예요? 있긴 있어요? 누워있는 모델? 왜 그러고 있는 거지? 자기 노력을 안 한다고. 일단 그러려면은 오디션을 계속 보던가 딴 데 가서 막 문을 두드리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너무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자신감이 없다는 건 그냥 말도 안 되는 핑계죠. 자신이 하고 싶은 건데 자신감이 없어도 생겨나게. 지금 나이가 실례지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저 27. 27살. 이제 진짜 빨리 뭔가를
혈단을 내리지 않으면. 네. 자신감이 왜 많이 낮아요? 자존감이나 이런 게? 그냥 저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나는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이. 네,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데 또 이중성이란 게 또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요. 예, 예. 도전은 하고 싶고 포기는 하기 싫고 근데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니까 막상 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고 포기하고 그러다가 또 있다 보면 그래도 해야지 내가 이게 하고 싶은 건데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한 번도 안 해본 거네, 도전을? 도전은 안 해봤어요. 근데 모델이 왜 되고 싶으세요? 저는 그 대학생 때 이제 큰 무대를 이렇게 섰었어요. 졸업 작품. 네네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워킹을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그런 희열감 때문에 매력이 있어. 매일 술 마신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세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저도 제 자신이 너무 하찮스럽고 술 답답하니까. 먹으면은 어느 정도 위안이 되고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정리가 되니까 계속 마시게 되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술 먹는 자리가 너무 좋아요. 얘기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아까 할 말이 사연에서는 이제 직장 다니면은 너무 금방 힘들다고 관두고 한다는데. 공장 생활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일이 힘든 거는 괜찮은데 이제 사람적으로 이제 힘들다 보면은 너무 이게 싫었던 거예요, 제가. 그 상황에 적응이 안 돼서 이제 그만두는 건데. 거기 그만두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도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그냥 제가 의지가 없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같네요. 오빠가 지금- 얘기할 때는 늦잠 자고 막 그러신다며. 그래서 직장을 못 가는 그때는 거고. 이제 그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럴 때. 근데 그 기간이 좀 길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많이 후회스러운. 그냥 놀고만 싶고, 그죠? 아니요.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은 거죠. 놀고는 있는데 그 아니, 노는 거 좋죠. 제일 짧게 다닌 게 얼마만큼이에요? 반나절이요. 만나죠? 반나절이요. 그건 직장이 아니에요. 놀러 간 거지. 밥 먹으러. 반나절 하고 나왔어요? 네. 야.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아니잖아요. 책임감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간다 그래서 직장에서 날 취직시켜주세요 하고 찾아간 자리에서 그냥 무책임하게 탁 나와버리는 거.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와요?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계획이 있어요? 이거 오빠가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야. 예. 진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진짜 딱 한 1년만 하고 서울 와서 이제 방 싼 데 알아보고 학원 다시 등록하고 알바 병행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모델 일을 배워보고 싶어요. 얼마를 모아두려고요? 한 대략적인 금액은 한 1,000만 원 정도요? 지금 네, 얼마 병행- 모았어요? 지금이요? 현재. 지금 현재 200. 그러면 왜? 1,000만 원을 올해 안에 언제 모아요? 이렇게 맨날 놀고 있는데. 아, 저 지금 지금 일하고 이제- 있고. 지금 다니는 데는 계속 다닐 생각이에요. 네. 1년만 봐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저런 식으로 한 게 지금 벌써 4, 5년이 지났어요. 아, 그 1년만이? 네, 그런데. 우린 처음 듣지만 이런 말을 계속 자주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시간 나는 족족 뭔가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시간 날 때마다 나이트 다니고 어머니 친구분이 동생이 나이트에서 노는 걸 보셨었나 봐요. 그래서 나이트 끝나고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동생이 나이트를 갔는데 거기서 봤는데 머리를 풀어 헤치고 뭐 이렇게 나이트의 무대 그런 데를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진짜. 아니 엄마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 아니 엄마 친구는 왜 나이트 클럽 갔대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딸이야 갈 수도 있죠. 딸바라고 같이 갈 수 있는 나이트클럽? 그러니까 그게 나이층이 달라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예. 12시가 지나면 예. 바뀌어요, 물이. 물이 바뀌어요? 네. 12시 전까지는 어떤 12시 물이에요? 전까지는 이제 아줌마 아저씨. 12시 딱 바뀌면? 이제 젊은 사람들.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안 간 거예요? 자기가 일찍 들어간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안 간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안 간 거예요. 속이 다 시원하네. 아유, 진짜. 계속 그런 미스테리했어. 그 아줌마 아주머니가 잘못했네. 아주머니가 잘못했어요. 여가 좀 되게 이렇게 계속 손 벌려요? 계속이요? 네, 그 동생이 달라고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어느 날은 전화 와가지고 오빠 나 500원만, 네? 오빠 나 1000원만 이렇게 500원만, 소액 1000원만? 결제처럼 얘기를 하다가 500원 천원을 왜 하려고?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500원만, 1000원만 계속 이러다가 요즘에는 또 병원 간다고 뭐 돈 좀 많이 보내달라고 하고 옷 산다고 좀 돈 좀 15만 원만 달라고 하고 이젠 스케일이 커져서 네, 병원 간다고 20만 원 달라고 하고 뭐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 달에 이제 얼마나 주는 많이 쓰면은 한 80 정도 쓰고요. 좀 적게 쓰는 날은 한 10만 원 정도. 많이 붙이는 건 80. 네, 많이 붙여준 날. 와우, 착하네, 오빠가. 진짜 착한. 아니 그 500원, 1000원은 뭐예요? 뭘 산 거예요? 통장에 9,500원 있어서 합쳐갖고 뺄라 그런 거예요? 뭐야? 아, 그건 제가 돌려서 얘기한 건데 아, 그냥 500 얘기했는데, 오빠는, 500원이 뭐야? 아이고! 아니 오빠 뭐야? 500만 그러는데 혹시 500원을 보냈구나. 아니, 그 지인들이 오셨는데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동주 친구고요. 이제 동주가 저한테 혜정이를 저희 회사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아, 혜정이를 저희 회사에 취직을 시켰었어요. 취직을 했는데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뭐 카풀도 계속 했었고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얘가 늦잠을 잔다거나 하면은 깨워서 씻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머. 차 태우고 가고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문자를 한 통 보낸 거죠. 오빠 저 회사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천안 내려갈게요. 문자를 보내고 회사를 그만두니까 아무래도 저도 이제 회사에서 입장도 좀 난처해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 뒤로는 이제 지인을 추천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 그런 제도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네, 썼던 아니, 거. 아무리 편해도 오빠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문자 하나 탁 하고 그냥 그만둬버리는 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제가 문자로 띡 보내서 한 게 아니라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퇴사하고 싶다고. 그러고 바로 나와서 이제 기숙사 가서 짐 싸고 오빠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문자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 퇴사했어. 왜 퇴사했어? 얘기한 거. 그 모델 꿈꾸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동주도 이제 혜정이가 모델과를 나왔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는데 같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렇게 관리를 좀 안 했었거든요. 모델로서의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포기했겠구나. 포기했으니까 저렇게 관리를 안 하겠지. 그게 또 설마. 저는 혜정이 고등학교 10년지기 친구예요. 오빠가 저한테 첩보원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혜정이가 이제 가족들한테 전화가 오면은 잔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근데 또 제 전화는 잘 받아서 오빠가 이제 저한테 혜정이 어딨냐, 혜정이 뭐하냐, 왜 전화를 안 받냐라고 하면은 그러면 전화해서 나 지금 술 먹는다 이러면 저 동주 오빠한테 또 혜정이 지금 술 먹는데요 말하고 고생이 많네. 그러면은 또 제가 동조 오빠한테 말 안 하기도 그렇고 혜정이한테도 미안하고 중간에서 되게 난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 친구 입장에서 솔직히 모델로서의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일단 모델은 몸매도 중요한데 되게 얼굴이 개성적인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그 김치 파는 모델 홍진경 아시나요? 나도 많이 닮았어요. 약간 길 느낌. 약간 홍진경 씨랑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예. 약간 그 느낌 있다. 얼굴은 굉장히 개성적인데 이 친구가 일단 매사에 부정적이고 자신감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 그게 제일 길 가다 문제야. 여자들 보면은 내가 뚱뚱해, 제가 뚱뚱해, 내가 날씬해, 제가 날씬해, 난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얼굴이 이래라고 딱 이렇게 되게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자존감이 없네.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쓰러워요. 롤모델 있어요? 홍진경 씨예요? 롤모델이? 한혜진 씨요. 왜래요? 홍진경 닮아가지고 한혜진 씨가 궁금한. 한혜진 씨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친근한 이미지도 있고 자기 일할 땐 진짜 완벽하게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혜진이 어떻게 살아왔나를 보면 되겠다. 롤모델을 내로 스캔하세요 이렇게. 근데 또 문제가 있는데 일을 조금 하면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조금 한 게 2, 3일을 하던 간에 확 풀어지는구나.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먹고 이제 핸드폰 요금도 밀리고 지금 집값도 밀려가지고 200만 원 모았다는데? 그 전 거예요. 갚았던 얘기를. 갚았어? 이렇게 밀려가지고 굉장히 분위기 보니까 당분간 절교하겠네. 그러니까 너가 네 전화도 안 받을 거야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럼 모델 말고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되게 지금 신기한 게
단 한 번도 시도를 제대로 해보지도 없어. 않았고 그리고 모델로서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 오랫동안 계속 모델을 꿈꾸면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 또 자신감도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봤던 유형이에요. 아니 뭐가 되건 간에 아니 홍성에 있는 가족들은 걱정할 거 아니에요.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요? 아, 너무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잔소리를 해서. 했던 행동을 계속 또 하고 하니까 또 잔소리를 했던 얘기를 하죠. 했던 얘기를 안 하는데 왜 해요? 했던 행위를 계속 그러니까. 반복하니까 잔소리를 또 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래서 그래? 이번에 어떻게 연락이 된 거예요? 그 제가 조금 네. 문자가 80통이었어요. 보니까 안녕하세요. 출연하게 됐다. 그래갖고 나 안 나가. 이랬더니 그럼 네가 작가님한테 말해서 네가 얘기해. 그래갖고 이제 작가님이랑 전화 통화를 했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우리 작가. 아유, 노력하는 거야, 저분도. 걸리면 죽어요. 일단 통화를 시작하면 끝난 거예요. 거의 보이스피싱이에요. 그 부모님이 굉장히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락이 잘 되는 것도 아니어서 맨날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동생이 어느 날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그렇게 잔소리 할 거면 연 끊자고. 연 끊자고. 말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속상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속상해 죽겠다고. 엄마한테 연 끊자 그랬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제 엄마한테 힘든 거 하소연을 했어요. 네, 엄마 이래저래 해서 너무 힘들어. 네, 어떻게 하지? 하는데 엄마도 이제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빠한테 연락을 했는데 오빠가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갑자기 오빠 화를 내는 거예요. XX녀나 이러면서 막 XX녀나 이러면서 막 우리 집에 너 같은 애 필요 없어. 연 끊어 엄마랑 연락하지 마. 그래 또 그래갖고. 그 당시는 그래갖고 먼저 그런 얘기 그래갖고 했다고? 홧김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연 끊자고 한 거예요? 아니 전화 왔어요 엄마한테.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는 왜 내가 말했던 거 오빠한테 얘기하냐고. 그래서 연 끊자 그랬어요? 네,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저도 너무 상처받죠. 제가 뭐 사채를 쓴 것도 아니고 대출을 뭐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걱정해서 그러신 거죠. 그러다가 너무 아니 왜 감정이 동생한테 격해져갖고. 그 동생한테 그 말을 했어요? 네, 이렇게. 엄마가요. 동생이 잘 되라고 좀 많이 뒷바라지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농사를 지시는데 농사 같은 일은 돈이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는. 엄마가 휴게소 가서 알바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그러니까 아침, 낮에는 농사일 하시고 저녁에는 저랑 동생 돈 대준다고, 아이고, 돈 대준다고 이제 몰래 휴게소 가서. 네. 농사 하시는데 또 알바를 네, 그러니까 밤에 야간 알바로 해서 갔는데 가서 엄마한테 깜짝 이벤트 해준다고 휴게소를 몰래 찾아갔어요, 밤에. 갔는데 엄마가 어떤 그 손님한테 자꾸 계속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죄송하냐고. 그걸 또 그날 네, 그랬는데 나는 그게 너무 보기가 싫었나 봐요, 저는. 당연히. 그때. 그래서 이렇게 딱 눈을 딱 돌리려고 딱 했는데 엄마 손이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농사 짓느라 손이 흙진이 묻어가지고 아무리 닦아도 안 지는 거예요, 검은색이. 그리고 저희 때문에 죄송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 거 듣기 싫으시는데 다 사람이 다 똑같은데 그런 거 듣기 싫은데 막 죄송하다고 막 그러는데 그 아저씨는 더 화내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냥 그 뒤로 등 돌려서 그냥 집으로 오면서 왜 우리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면서 누나한테도 잘해야 그렇죠. 되겠다고. 험하게 나갈 수밖에 없지. 잘해야겠다. 저 정말 눈물 물 좀 먹어도 돼. 이게 오빠가 그런 분위기에서 SS야 이렇게 한 거였대요. 지금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런 순간에 오빠도 마음이 되게 격해졌던 상황인 것 네, 같아요. 그래요. 엄마한테 정말 잘해드려야 된다. 그러시는데 네. 그것도 모르고 동생이 저렇다. 네. 그래서 SS야가 그래서 나간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저는. 그럴 거면 차라리 나랑 엄마랑 신경 안 쓰게 연 끊고 살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죠. 아휴 참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해야 아니, 될지. 현실적인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냥 빨리 모델과 관련된 회사를 찾아서 본인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과 관련된 뭐 피팅 모델을 하는 뭐 옷을 만드는 회사든 어디든 일을 그런 데서 하시면서
본인이 빨리 안 되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난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이쪽이 노크를 해야 되겠다. 이거를 계획적으로 오빠하고 의논해서 그렇죠. 그 계획대로 오빠랑 딱 1년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딱 현실적으로 기한을 딱 정해놔야 돼. 그래. 아니 나는 사실 좀 의심이 가요 저분한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진짜 꿈이면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다 찾게 되거든요. 그럼요. 관심 있으면 다 찾잖아요. 다이어트 하게 되고 워킹도 하게 되고 두들기고 그거 자료 찾아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왜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어렸을 때 이제 얼굴이 길고 하니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남자들한테 많이 놀림 받았어요. 남자들한테. 난 그래서- 지금도 당하고 있어. 이씨.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그렇다고 그게 주어진 게 바뀌진 않잖아요. 자존감이 근데 주어진 거를 난 왜 이렇게 주어졌지? 왜 이렇게 얼굴이 크지?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크지? 이걸 계속 부정적으로 이고 살면 어차피 주어진 거 바꿀 수도 없는 건데 근데 아니,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걸 극복해 나가야지. 네. 우리 영자 언니 같은 경우 진짜 그 대한민국을 들썩들썩거리고 완전히 난리가 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그맨 시험 몇 번 떨어져서 몇 번째 붙었던 거죠, 그때? 사람들한테는 4번이라 그랬는데 8번이야. 결국은 안 됐어. 그런데도 이런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그러니까 나중에 프로듀서가 와서 찾아온 거예요. 예. 행사하는 모습을 보고, 예, 행사 예.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예. 사실 오늘 잘 나온 게 워너원. 예. 이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막 사랑받고 팔자가 좋아 보이지만 사실 진짜 고생을 많이 한 친구들이거든요. 우리는 솔직히 어느 정도까지 노력했다. 왜냐면 언어는 할 자격이 있거든요. 있죠. 예, 그러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네. 아까 이제 모델에 대한 꿈이 굉장히 간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에 도전한 것 자체가 그 간절함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리고 너무너무 원원이 되고 싶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한 6개월 동안은 정말 막 하루에 1시간씩 자면서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도 각자 회사에 가서 연습하고 그렇죠. 막 진짜 모든 신경을 그냥 거기에만 집중해서 6개월을 살아서 이렇게 3명 원원이 되고 지금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전에도 연습 생활이 있었잖아요. 네, 열심히 몇 년 동안 해서 네. 몇 살 때 처음 시작하셨고. 저는 중3 때부터 준비를 중3 때부터요? 네,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네. 성우 씨는 그냥 거저 먹었다는 말이 있던데. 아니, 알았어요. 그냥 누나가 농담한 거잖니? 누나 그냥 일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농담한 거잖아. 그래요. 저는 연예인을 꿈꾼 기간이 10년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도 해본 적도 있고 되게 뭐 마음 놓고 놀아본 적도 있고 좌절을 겪었다가 열심히 해본 적도 있고 여러 순간이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뭐 자신감과 자존감이 굉장히 본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냥 본인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그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막 좌절할 때도 있었고 막 수치스러울 때도 있었고 되게 힘들 때도 되게 많았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자존감은 굉장히 있었어요. 나는 그래도 잘 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가능성 있어. 크게 될 아이야라는 그 작은 마음속에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딛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똑같았어요. 원어에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저도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무대에 서서 노래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연습실을 빌려서 그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다가 제가 원래는 밴드를 했어요. 보컬리스트가 되고 싶어서 밴드를 했었는데 저는 춤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가수에 대한 꿈이 너무 간절해서 도전을 그냥 한 거예요. 안 될 줄 알았어요, 전 처음에. 처음에 그냥 하다가 노래 열심히 보여주고 내려와야지 이랬는데 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매주 그 경연을 거칠 때마다 저한테 저는 이번에 떨어질 것 같아요. 형 열심히 해요. 이렇게 매주 얘기하면서 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성장을 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멋있네. 그게 소속사 없이 계속 그 버틴다라는 게, 이게 정말. 힘줬잖아. 사실 여기 우리 이상민 씨도 뭐 잘 아시다시피 롤라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본인이 회사를 차려서 그때 뭐 SMYG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회사를 하다가
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근데도 자신의 가치를 엄청나게 책정을 하고 막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저는 그냥 항상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게 발악을 하면, 그러니까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 발악을 하면 그걸 예술적으로 봐주는 게 지금 이 시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아무것도 가수가 되고 싶은데 제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작정 밴드를 한다는 그 연습실 찾아가서 청소부터 시작했고, 우연한 기회에 KBS 빅쇼라는 프로그램에 그 밴드가 연주를 하기로 했다라고. 그래서 방송국이라는 데를 처음 와보게 됐고, 또 그 앞에서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막 미친 춤을 췄어요, 막. 그러니까 관계자가 있으니까 나를 좀 봤으면 하는 마음에 이름도 없는 춤을 막 넘어져서 막 춤도 못 추는 막. 근데 그거를 따라오셨던 제작자분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악을 보고 명함을 주면서 한번 연락해라. 뭐 요즘 친구가 댄스 가수 찾는다는데 한번 오디션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그분 통해서 기획사라는 데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사실은 가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고 싶고 꿈이 있다면은 재주가 없어도 어떻게든 발악을 하고 막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막 끝까지 가가지고 막 뭘 하면 되는데, 저는 제 눈에 그 발악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이만큼도. 없죠. 그래. 사실 우리는 상관없어요. 1년 동안 또 허송세월 보내고 2년 동안 뭐 어떻게 하는지 솔직히 상관없는데, 오늘 이거 나온 걸 계기로 해서 한번 본인의 기질을 바꿔봐요. 그래서 야 진짜 한번 요번에는 해보자. 되건 안 되건. 제일 중요한 거냐, 모델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꿈이니까 모델이 되면 더욱더 좋겠지만, 모델이 안 됐을 때 내 인생은 왜 이렇지, 그러고 더 나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하세요. 자, 우리 오빠가 동생한테 마지막으로 좀 바라는 점. 일단은 꿈도 좋지만 어머니 힘든 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엄마한테 조금 더 살갑게 해주고, 그냥 네 꿈은 나는 응원하는데 네가 노력한 게 없어서 진짜 한다고 하면 한 번은 믿어줄게. 우리 상민 씨부터. 네. 고민이 아니에요. 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에요. 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연습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였는데, 중요하죠. 그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맞아요.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고민은 아니다. 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멋진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빠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오빠. 잘 안 되면 포기할 거고 엄마한테 잘할게. 아빠한테도 잘하자. 네. 자, 결과 보여주세요. 포기한다고 약속해요. 자, 현재 1등 163표입니다. 100표 넘었어요. 이기려면 172표?